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금매가 폭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다주택자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서울 매물량이 지금 7만 5천 건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7만 건 수준에 머물렀던 매물량이 거의 이제 5천 건 폭주하면서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죠. 상대적으로 지금 경매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는 경매는 유찰이 되면 집값이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호제로 지금 서울 25개구가 묶여 있기 때문에 토호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또 메리트도 있어요. 근데 지금 경매가 오히려 줄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금매가 튀어나오면서 이마에 달고 나오는 가격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결국 구축 가격과 경매 가격 둘 사이의 밸런스를 딱 생각해 보면 훨씬 구축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 실익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렵게 경매 현장 들어가 가지고 낙찰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의 정리 물건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물건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7만 5천 건, 동시다발적으로 호가세가 지금 내려간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금매는 더하죠. 금매는 그냥 단순히 호가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격표를 바꿔서 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억에 팔려고 했는데 뭐 내려서 한 7억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게 근데 시장에서 별 호응을 얻지 못하면 뭐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5억대로 빨리 팔고 나와야지만 내가 10억 차익인데 8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세금을 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탈출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빨리 다주택자들의 정리 물건들은 지금 차곡차곡 쌓이면서 단기간 안에 가격들이 상당히 상호적인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내리꺾일 가능성이 많다. 결국 이걸 투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던진다고 하는데 가격을 일정 정도에서 후려쳐야만이 이게 뭔가 문이 열릴까 말까. 문을 좀 쫙 열어 젖혀야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입구가 딱 열리게 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지금 가격 때문에 고점에 물린 가격 때문에 오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래량은 떨어지고 매물은 쌓이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갑자기 지금 뭐 수억씩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곳들, 특별히 강남과 용산 아파트의 이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입지가 좋은 곳에 가격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굳이 경매로 권리관계 따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 따져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경매 잘못 받으면 그냥 돈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경매로 들어갈 이유 없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차피 내가 원하는 뭐 입지의 아파트들 강남구 그리고 용산구 마용성도 점점 호가를 수억씩 혹은 10억 이상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고 금매 부분에 있어서는 투매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3월, 4월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 낙찰률이 10% 선에서 6% 선으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낙찰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10%에서 6%.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한 달 대비 4% 정도 낙찰률이 빠진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경매 시장에서 구축 시장으로 스탠스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조짐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관망세가 지금 구축 가격을 확실하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월 9일 이후에 되면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이상한 또 전망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5월 9일 이전까지 가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빨리 지금 집을 팔려고 금매로 내놨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빨리 팔리면 좋은데 이제 양도세를 딱 맞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게 지금 집주인들의 멘탈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반값, 반토막이 나더라도 내가 8억 이상의 세금은 내지 못하겠다 라는 분들은 빨리빨리 매물을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냥 부동산 시장은 도미노입니다. 하나가 딱 넘어지기 시작하면 쭈루룩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망세가 구축 가격을 확실하게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경매 시장으로 가서 경매 낙찰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4% 정도 감소되는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비싼 지대, 이 분양시장. 뭐 가장 비싸니까 분양가도 뭐 천정부지로
올라버렸으니까 찬바람 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구축시장 뭡니까? 분양시장의 분양가는 요지부동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 부분도 터졌기 때문에 원가 상승률이 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건설사는 분양가 내릴 의지가 뭐 대외적인 어떤 변수가 워낙에 동서남북 다 포위당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구축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자의적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게 시장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 기대 심리 위에 호가세가 떠받친 집값이었기 때문에 이거 사인 간의 어떤 거래 담합,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친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충분히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값은 그 집주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게 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가라는 게 한국은 참 희한하게 경매시장에나 등장할 말들, 이 호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집주인들의 배짱 튕기기가 굉장했던 것은 계속해서 집값이 그의 호가에 맞춰서 올라줬기 때문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배짱들이 나왔는데 이제 배짱 부릴 시기는 다 지났다. 세일이 터질 가능성 높아요. 무주택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못 사는 게 아니죠. 이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예전처럼 뭐 집값이 고점에 물려 있어가지고 아유 접근 불가해요. 저는 경기도 외곽권으로 갈래요 하고 짐을 싸서 서울에서부터 경기권 외곽으로 이주하는 어떤 그런 이 동선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세가 워낙에 유리하기 때문에 안 사줍니다. 안 사줘요. 특별히 급매로 나오는 다주택자들 물건 손절합니다. 선택지의 이제 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들이 자의적인 어떤 결단에 의해서 대할인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유, 집값이 뭐, 그런데 뭐 서울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 뭐 떨어지겠습니까? 거기서 뭐 거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집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 집 자체가 폭탄입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갈수록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다주택자들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 손해를 볼 장사는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0.15에서 0.11로 부동산은 매매가격 지수, 이 공식적인 지표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도 높은 단지, 물론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하는 어떤 역할도 했지만 지금 용산구, 강남구는 지금 하락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 이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센트럴한 입지의 이 아파트 값이 이렇게 휘청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에서는 비강남권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는 개인 자산의 어떤 상승률로 봐서는 굉장히 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 생태계를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가격에 또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밀고 땡기고 하는 어떤 이 동선들이 그냥 뭐 촘촘하게 부동산 시장에 쫙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다 찢어내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서는 다 그냥 잘못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 자산 가치의 이상한 왜곡 가치 상승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가 포인트는 결국 강남과 용산이 이제 하락세다. 결국 불패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그 입지의 아파트의 가격들이 깨지고 있다는 것 자체. 이렇게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건 결국 2년 만에 찾아왔는데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죠. 2년 만에 그냥 용오름처럼 직선적인 어떤 상승세를 부과했던 자산시장이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자산시장의 어떤 이 등락률이 찍히는 거에 정상인데 한국 아파트는 그만큼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지금 2년 만에 떨어졌다는 말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어? 이것 자체, 이 말 자체가 비정상적인 시장이란 얘기고 이 비정상적인 시장의 집값의 정상화 계속해서 올라치지 않았습니까? 뭔가 틈만 보이면 딱 잡고 그냥 올라가고 마치 뭐 클라이밍 하듯이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이거 이제 떨어뜨려야 된다. 결국에 와서는 산은 정상에 내가 깃발 꽂으면 이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오래 머물 365일 있고 싶어 그러면 얼어 죽습니다. 워낙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의 정상화는 집값이 올라쳤으면 내려와야죠, 좀. 예. 그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집값의 정상화는 비정상적 시장이 이제 핸들을 딱 틀어버릴 때 그 전환점이 바로 신호란 얘기입니다. 지금 강남과 용산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직진 위주의 궤적이 이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틀어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그런 어떤 분기점 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한 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보시면 정말 유의미한 게 서울, 경기, 인천보다 지금 대구 본격적인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광주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기도. 자, 그리고 충남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전남도 마이너스 0.04, 제주도 자, 이렇게 지방에서부터 이제 역고드름 현상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요 역고드름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요거 그대로 이제 그 무게감을 수도권, 서울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강남과 용산의 하락세는 단순한 하락세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미 이제 역고드름이 달린 곳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집값 추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제 뚝뚝 떨어지는 이런 어떤 역그래프가 기준선, 평선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매물이 서울에서는 뭐 50만 차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집들을 서울 그냥 뭐 한번 쭉 둘러보면 그냥 아파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 가운데 내 아파트, 내 집이 없다는 것도 참 서러운데 몇몇의 사람들이 50만 채 이상의 집을 딱 손안에 딱 쥐고 그냥 쥐락펴락 하면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한 적 없어. 그냥 올렸다, 조금 올렸다, 더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50만 채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매물 폭주 현상에 힘입어서 같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이제 겨우 이제 10만 채 넘어섰는데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양도세와 보유세일 겁니다. 양도세는 이제 5월 9일, 보유세는 이참에 이제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하고 증여 쪽으로 이제 돌려도 중요한 뭐합니까? 그 자녀가 계속해서 물어야 될 세금이 이제 보유세가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그냥 첩첩산중처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대략 한 30만 채부터 3월 지나면서 쏟아지기 시작하면 거래가는 거의 폭락 수준으로 갈 겁니다. 아니, 아파트 가격 폭락하면 경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동안 폭등한 게 얼만데. 이 폭락은 뭡니까? 정상가입니다, 정상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건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합니다. 폭등해서 폭락으로 가는 게 폭락 자체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게 한 10억, 20억 떨어져 버리면 이거 폭락인 것 같지만 정상가로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등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줄 가능성 별로 없다. 다 대부분 거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부채를 물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이금융권 그리고 부동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 돈의 흐름들이 또 얽히기 시작하면 또 아주 골치 아픈 또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염려가 있는 거죠. 자, 은퇴자들이 딱 한 채 갖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왜 건드리려고 하느냐. 이 양반들 평생 일해서 아파트 한 채 딱 산 건데. 근데 대부분 들여다보면요. 은퇴자들이 5, 60대입니다. 다주택자들이에요. 1주택자 거의 없습니다. 뭐 몇몇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런 은퇴자들 아파트로 포장되어 있는 다주택자들의 고점 아파트,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앞으로 이제 본물 터지듯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봉인이 이제 해제가 딱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서울 아파트의 매물 거래량은 폭주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매가 역시도 굉장한 하락선을 굵게 그을 수 있다. 자, 양도세 8억 이상 세부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팔고 나오려는 현금화가 필요한 거고, 빨리 팔고 더 팔고 해야 될 입장이죠. 속도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한 5채 들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한 3채 정도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동안은 요 정도 가격 기준선상에서 팔고 싶었는데 이 정도까지 내리지 않으면 이제 못 팔 지경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 준하는 엄청난 가격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자, 집값 할인 행사 정말 오는 걸까요? 다주택자들 매물 폭주 현상, 결국 매매가가 확실하게 이 수요자들, 특별히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점까지 내려올까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를 둘러봐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이 폭탄이 무주택자들이나 혹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이 고통인지는 지금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이 세금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그냥 완전히 그냥 잠길 가능성 높다라는 이 공포 심리 때문에 다음 주 매물 현황은 서울 같은 경우는 8만 건 충분히 터져 나올 겁니다. 요게 다음 주, 다다음 주 지나면서 3월 말까지 10만 건까지 이제 터져 나오잖아요. 그럼 심리적 저항선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대폭 하락 지점까지 이제 간파를 하셔야 돼가지고 이 밀레이 이삭 죽기처럼 아파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죠.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확률이 높은 가능성이다. 그래서 기다리시라. 기다리라 계속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만 기다렸던 어찌 보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죠. 근데 이번 상황은 좀 굉장히 많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 양도세 지나가도 가장 강력한 카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유세도 버티고 있습니다. 최대 6%까지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종부세 세율 인상 방안을 보면 120억 넘는 이 종부세는 6%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5%까지 물어야 할. 지금 세팅되고 있는 이 보유세가 다주택자 최고 보유세가 5%까지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1% 조금 더 올린다 치면 충분히 6%까지 나올 수 있는 보유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라는 말이 지금 강남 현장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죠. 양도세면 빨리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파셔야 되고 보유세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물을 계속해서 출회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강남 아파트가 지금 15% 하락하고 있고요. 도곡 렉슬이 하루 무려 7억을 낮춘 기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기준선을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못 뛰어넘는 겁니다. 양도세와 보유세의 부담 때문에. 정부의 의지도 지금 확고하고 이런 의지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백기를 들어야 될 상황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변동성 하나 큰 게 터졌죠.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결국 가격 선택지 기준을 더 낮출 수밖에 없다. 누가?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유가 폭등하면 가격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고점에 있는 아파트 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택지를 좁힐 가능성 높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아파트 내놔도 안 팔리는데 더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죠. 두바이유가 지금 $100입니다. 거의 11% 올랐어요. 자, 서부 텍사스유도 90. 요거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미국 자국 내 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이거 뭐 할지 이거 지금 $15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11월 재선이 가능할까? 라는 물음이 나오고 심지어 지금 기준금리 인하라고 연준에 얼마나 많은 압력을 넣습니까?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페드의 지금 움직임 지금 엊그저께 또 발언을 했어요. 연준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유가 올라가면 우리 도리어 인하가 아니라 인상 쪽으로 금리를 틀 수밖에 없다까지 충격적인 또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해버리면 그냥 이제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트럼프의 이 모든 장기 플랜은. 그래서 빨리 전쟁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이 플랜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국제 원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지금 아직 딱 묶여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지금 $150 이렇게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물가 쏟아지지, 환율 쏟아지지, 결국 기승전 한국은 아파트까지
가격을 하게 돼서 고점 가격 이제 뭐 와장창 쏟아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유가 폭등이 지금 정부의 정책보다 더 강한 압력, 하방 압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부분하고 아파트 부분하고 전혀 별개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환율도 지금 불안하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동구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 7억 1천만 원, 송파구 6억 6천. 자, 노원구 비강남권 대표적인 회전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곳 아닙니까? 4억 4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하락 전환이 지금 20%에 달하고 있다. 결국 고가 아파트 떨어지는 거 임파서블 불가능해 했는데 완전히 이제 파서블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변화예요. 자, 월세 비중이 60%로 달하고 조건부 전세 대출 정격 금지로 인해서 갭 투자 못하죠. 결국 가서는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이제 실수요자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거고, 갭투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예 못하니까 월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월세 가격 지금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겁을 주고 있는데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요 몰리면 급등 추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방패로 막아야죠. 결국 가서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가 폭등 부분이 굉장히 한국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하방 압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지켜보신다면 굉장한 기회가 여러분께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동성은 유가죠. 유가. 이 유가가 지금 이 아파트 선택지, 가격 선택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보유세 부분, 양도세 해결되면 보유세라는 큰 첩첩산중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대 6%까지 때릴 가능성도 높은, 이게 기존에 지금 다주택자가 최대로 물을 수 있는 보유세가 이제 5%로 지금 이 법안에 나와 있어요. 이미 딱 깔려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 1%만 더 올려버리면 6%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잘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빠 프라목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